예, 제7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을을 위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의 실현과 국민의 인간 존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후보로서 가장 앞세운 공약이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되자 가장 먼저 버린 것도 경제 민주화인 것 같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하루하루 팍팍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가백에 부담이 되는 경제민주화는 더 신중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법 등등이 새누리당의 발목 잡기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역사 왜곡 문제, 이제는 왜곡이 아니라 날조의 내용을 일부 종편이 방송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는 증오적 운동으로 평가하고 바로 선동범죄, 즉 공안 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의 예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및 정치공작 파문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 의혹을 제기한 우리 당에 대해서 여직원 감금, 성폭행범, 집단 테러 등의 단어를 동원하면서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2005년 국정원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요구했던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에 분명한 태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정치공작 문건의 작성 책임자가 현재 청와대에 파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정치공작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의료와 의혹을 더 깊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의 정치 공작 및 개입 의혹 문제는 덮고 갈수록 침묵으로 외면할 수도 없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단호한 원칙과 처벌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을을 위한 국회가 6월 국회입니다. 경제민주화법 반드시 우선 처리돼야 됩니다. 속도 조절, 패키지, 경제 살리는 경제민주화, 뭐 이런 식의 수식어를 자꾸 갖다 붙이는데, 이와 같은 수식어가 일종의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동장치를 자꾸 누적적으로 부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수식어와 조건을 다른 것이 경제민주화법 추진을 제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적 저항을 줄 것입니다. 어제도 또 의뢰 입장이었던 가맹연수가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그리고 국민에게 더 이상 참으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보훈처장이 작년 5.18 전야제 때 연평해전 폭탄주를 감권해서 우리를 잊었다라는 그 기사가 주요 일간지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훈처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보훈처장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기념일을 반쪽짜리로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와 대한민국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오히려 촉발시킨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물이 국가보훈처에 남아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역사 왜곡을 묵인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에 도전하는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그 보훈처장의 지속적인 유임 상태는 5.18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대통합을 사실상 우주선뿐인 구호로 끝나게 하는 것이며 말뿐인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 대통합은 물 건너 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에 도전행위를 촉발시킨 당사자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훈처장을 해임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밀양 송전탑을 갔다 왔습니다. 한마디로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그런 현수막이 저희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심지에서 가정용 전기선이 흐르는 전주 때조차도 집 가까이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일반적인데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을 마을 한가운데로 그리고 일터의 한가운데로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님비 현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대체 한전은 무엇을 한 것이며 또 정부는 어떻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전혀 중재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전에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우리 조경태 최고위원이 그나마 참 외롭게 중재활동을 벌여온 그런 과정을 쭉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당사자다, 피해자들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해서 결론을 낼 때까지 일단 공사를 중단해달라. 전문가 협의체의 결론을 내고 난 뒤에 공사를 진행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전문가 협의체 활동 기간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을 해서 이 한 달여 기간 내에 결론을 내는 그런 합의적인 또 중재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아울러 한 달여 기간 동안에 그동안 뒷짐지고 손 놓고 있었던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관련 갈등 조정 기관들이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중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금 뒤 11시에 5.18 대책위원회 강기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미디어 홍보 대책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갖고 일부 종편의 5.18 방송에 대해서 대책과 조치를 논의합니다. 이 방송은 5.18을 모욕했고 광주에 선전포고를 했고 역사와 민주의 테러를 한 방송으로서 날조 방송이고 막장 선정 방송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북한을 찬양한 방송으로서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개국 이래 연속된 편파 왜곡 방송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선진국이었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방송국이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사안인 만큼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따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검찰 수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기문란, 곧 정치와 선거 개입 부분에 대한 실체적 규명은 도외시하고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음모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선정 왜곡 수사에 해당하고요. 이건 괴이한 수사입니다. 최동욱 검찰 중수부가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역사를 감안하면 국정원 보좌로 검찰이 자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서경찰서에 지금 소환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서경찰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입니다. 아무리 손발이 없다고 해도 급하다고 해도 피의자가 조사하는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수서경찰서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 언급하겠습니다. 청와대 침묵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100일이 곧 다가오는데 기자회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여성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문건을 보면은 감찰실에도 근무를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근무를 하는데 이 대원칙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면 청와대와 남재준 국정원은 도대체 국정원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짐작이 갈 정도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원칙 밝히고요. 인사와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줘야 합니다. 지금 윤창중 사건에서 청와대로부터 문화원까지가 일이대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성범죄 은닉 행위에 대통령이 동조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 포함해서 청와대의 기괴하고 괴이한 침묵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특히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00일 기자회견도 회피하면서까지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침묵은 곧 동조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극우 선동 세력들이 지금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을 했던 강주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독일의 경우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선동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가칭 역사 왜곡 금지법을 입법화해서 더 이상은 극우 선동 세력에 의한 역사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일본의 그 아베 총리나 또 기타 정치인들의 그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항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의해서 약간의 그 정부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시간 끌기로 가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하나의 그 단초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책 사업은 국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국민에 의한 사업이 되어야지 국민을 생존권을 짓밟는 그런
과거 유신 독재 시대 때의 그런 행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밀양 청년타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밀양 청년타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예, 대표님. 예,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예, 그 서해안 유류피해 대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해안 청정해역을 시커먼 기록들을 뒤덮였던 허베이 스프리토 사태가 발생한 지 5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라는 아름다운 기억도 있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철저하게 무감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가해된 삼성은 법의 장막 뒤에서 숨어서 수십조 원의 돈을 쌓아놓고도 또한 정권 눈치 보는 창조 경제에는 1조 원이 넘는 돈을 낸다고 하면서 허베이 스프리토 사태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이 지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해자인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류피해 사태 이후에 네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을 품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4천여 분 정도나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국 시절에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신속하게 시행령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우선 보장해야 합니다. 2심 결과 나오면 즉시 보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 출연기금 증액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셋째, 정부가 국제금 사정재판 결정에 따른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양자 다툼이 없는 것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보상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입니다. 뭐 잘못 시스템 망가진다. 뭐 시스템이 망가진 거. 불이 다 들어가 버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유류 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당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남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사정 대화 제의는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자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임금 체제에 타파 없이 창조 경제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느닷없이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제의한 것은 일방적인 사업주의 편을 드는 행위인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사정 대화는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되고 통상임금의 법적 불확실성과 왜곡된 임금구조의 개선이 명확히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 중재로 남양유업 사측과 대리점주 협의회 간의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의사소통 문제로 대표이사가 좀 지각을 했습니다만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협상에 한해서 중재를 하겠다는 그 위원회 약속대로 어제 협상을 지켜봤습니다. 첫 협상은 교섭 대상을 대리점주 협의회에 가입한 전현직 점주로 한정하고 다음 교섭 일자를 금요일 오후 2시로 정하는 등 대체로 서로 간 교섭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의 시간 부족, 변호인 지각 선임 등을 이유로 본 협상 요구안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지 못한 점, 그 점은 아쉽지만 시작이 반이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을 떠올리며 조급하지 않되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상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어제 협상은 대단히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대리점 사상 최초로 점주들 간의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했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본사와 협상을 시작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자칫 의리 눈물로 그칠 수 있는 일이 국민들의 관심과 민주당의 지원 속에 공정한 평등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남양유업 측도 30%가 넘는 매출 감소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결국 신뢰 회복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진실한 자세와 진정성 있는 협상 과정을 통해서 협력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만들어낸다면 위기 전보다 더 큰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민주당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양측이 만족할 만한 대타협을 이뤄내는 그 다음 날부터 민주당은 주문 배달로 남양유업을 마시며 남양유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을 지키기 활동이야말로 기업도 살리고 을도 사는 상생의 길을 제시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질투 섞인 방관자적 입장에서 갑에게는 부담이 안 되게 갑에게 부담이 안 되는 을의 눈물을 닦자는 눈 가리고 아웅식 태도,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루빨리 이 흐름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본 역사, 일본군 위안부 모독 등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도를 넘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행태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문명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동아시아 전역의 여성을 강제 동원했던 일본의 야만성을 부정할 나라가 있습니까? 오로지 당사국인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만이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동아시아 침략, 일본군 위안군 문제를 부정하고 자국 내 정치적 재미를 위해서 반문명적, 반인권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슬쩍 망언을 내뱉고 다음 날은 여론을 보고 부정하는 치졸한 형태까지 보이고 있자니 정치인의 자격은 두말할 것도 없고 기본 인격마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목숨을 건 항일운동을 한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당은 항일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입니다. 아베 총리, 하시모토 일본 유신의 대표, 어느 누구라도 좋으니 본인과 과거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두고 맞짱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본의 침략이 정당하고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일본이라는 이불 속에서 나와서 당당하게 공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장소, 어떤 시기라도 좋습니다. 근대 국가, 문명국의 시민으로 양심을 걸고 진실과 대면할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역사적 무지를 반성할 조그만 용기라도 있다면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똑똑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 대표 240인이 자산과 설비 점검을 위해서 통일 후에 제출한 방북 신청서가 반려됐습니다. 남측은 여러 가지 제안의 실무회담이 거부당한데 북측은 소위 근본 문제 해결을 내세워서 양쪽 모두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소식은 우리 당 홍익표 의원이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 허용을 하겠다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과거 여러 부침에도 이어질 수 있었던 힘은 남북 모두 정경분리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에 맞게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남북 양측은 모두 힘겨루기, 자존심 싸움으로 개성공단을 고립시키고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개성공단 해결을 위한 실마리 찾기입니다. 이 개성공단의 의미는 경제를 매개로 한 평화입니다. 그 개성공단을 살리는 것은 평화를 살리는 것이고 남북의 대화와 화해로 다시 다가가는 것입니다. 실무회담, 근본 문제, 이 모두 양쪽 모두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정부는 입주기업 방북 요구를 어떤 정치적 고집 없이 검토하고 먼저 전향적으로 북측에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 상황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평화는 국익을 위함이고 긴장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대화는 강자의 정책이고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박동계 법률위원장이 공개 보고하실 게 있다는 거죠? 네. 예. 말씀하시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9명을 당의 이름으로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신경민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9명을 고발할 것입니다. 9명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 이종성 트위터 글 작성자, 현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입니다. 조계영 반값 등록금 문건 작성자 6급, 함춘호 동작성 문건 보고라인 4급 직원, 추명호 사회팀장,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입니다. 고발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을 피고발자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아직은 조금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 듯해서 피고발자에는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고발 이유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묵인 혹은 지시하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입안해서 그 실행 방법으로 2006년 6월에 반값 등록금 문건과 2006년 11월에 박원순 시장 문건이 나온 것이고 2012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조직적으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위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부터 국정원장 2, 3차장이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입안되고 실행된 계획의 구체적인 결과로 분석되고 원세훈 등 피고발인들의 이상의 행위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괄 일죄로 구성해서 2011년 문건 작성 행위까지도 공소시효에 저촉받지 않고 처벌 가능하도록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전 중에 기자회견이 준비되면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 내외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곤혹스러운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수파의 의견, 소수파 사이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이라는 소수파, 여성이라는 소수파, 다 우리 사회에 지켜져야 될 소수파의 의견들인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 소수파 사이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좀 곤혹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고요. 대체로 한 3가지 정도 기준으로 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갖는 정치개혁적 의미, 두 번째는 당내외의 여론, 세 번째는 어떤 전략적 고려, 이런 점들을 기준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7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을을 위한 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나다라는 행사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의 업무보고가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한길 당대표와 최고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민주당 중앙당사 앞마당에서 민주당 을 지키기 신문고 현판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김한길 당대표와 우원식 최고위원,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장과 유은혜 신문고 센터장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